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2024년 현대자동차 생산직 또다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소서 항목은 똑같고요. 전에는 2000자에서 2400자로 증가된 것 이외에는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자소서를 작성을 해야 하는지 이런 점들은 이전에 영상으로도 촬영이 되었기 때문에 댓글에 링크로 제가 남겨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이번에 말씀드릴 사항은 과연 합격자들은 어떤 내용을 쓰는가, 경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점들을 알아보고자 이번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자소서 항목을 보게 되면 모빌리티 기술 인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작성을 해야 하는데 가장 많이 작성했던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 설비, 기계 장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당연히 자동차와 관련된 경력을 기준으로 얘기를 다들 하셨고요. 또 이동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편의성, 디자인, 가치까지 전체적인 모빌리티에 대한 점을 재정의를 내린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쓰던 간에 자신의 이력을 기준으로 그 이유를 얘기 다들 하셨고요. 차별화된 경쟁력은 그럼 어떤 걸 얘기했느냐? 거의 비슷합니다. 나는 자동차 생산직과 관련된 직무를 학습을 하였고 또 이력이 있다, 경험이 있다, 자격증이 많다. 추가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조립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 일반적인 서비스 이런 게 아니라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고객의 CS도 처리를 하면서 이런 형태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차별화된 경쟁력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직무와 유사한 경험과 경력들이 나는 많다. 결국 이 이야기를 길게 다들 쓰셨습니다. 그래서 관련 이력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형태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하게 모빌리티 기술 인력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전기차나 자율주행이다 이런 형태로 쓰지 않아도 다 합격을 하니까 지금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그럴싸하게 쓰려는 시도보다는 자신의 이력사항 기준으로 꾸준히 해왔던 것들을 잘 나열하시고 가다듬으면서 가독성을 높여 나가보자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해보십시오. 문제는 쓸말이 없는 분들일 겁니다. 경력이 없는 분들, 과연 내가 이 자소서를 어떤 식으로 써야 하느냐. 사실상 이런 이력자 중심으로 채용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주 바늘구멍 같은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이번에도 다시 지원을 하실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차에 관심, 고객 응대 경험이 많다 이런 정도만 있는 분들은 모빌리티 기술 인력이라고 하는 점과 이전에 내가 경험을 했던 또 경력을 쌓았던 그 직무와 유사한 공통 부분을 찾아서 전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나의 노력 이런 점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만의 강점을 성실하다, 책임감 있다, 끈기 있다, 체력이 강하다, 솔선수범을 한다. 20대 초반의 지원자들은 이런 점들도 전면에 내세워서 강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력이 어느 정도 꽤 있는 분들은 본인의 태도 중심의 키워드를 강조를 하는 것보다 이력 안에서 알고 있는 본인의 지식과 기술을 강조하는 게 더 좋고요. 고등학교 졸업을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께서는 성실하다, 끈기 있다, 오래 근무할 거다 간접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현대차 관련된 직무 경력자들도 경쟁에서 밀리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기는 하다. 이런 점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원을 했을 때 서류 합격 가능성도 낮기도 하지만 혹여 합격을 한다 하더라도 생산직 근무가 상당히 어려운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 알아보면 30세 이상의 체력이 좋지 않아서 생산직 현장에 근무를 한다는 게 어렵다. 현장 경험이 또 교대 근무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근무를 했을 때도 상당히 체력적으로 실제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직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우대 자격증이 없는 사람, 어떤 용어도 사실상 생소하고 하다못해 지게차 자격증이라도 있어야 생산직 현장에서 도움을 주면서 내가 직무 역량을 쌓아갈 수가 있는데 이런 점들이 없다면 직무가 낯설기 때문에 근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자라 하더라도 고교 출결이 불성실했던 분들은 서류 단계에서도 합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다들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장기 근속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뽑아야 하는 인사팀에서 가장 기본적인 판단을 출결 사항으로 장기 근속 유무를 파악한다. 성실한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동차 관련된 전공자 분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점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소수 TO를 뽑는데 그래도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고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께서 오셔야 기존의 인력들도 더 업무를 하는데 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도 제가 가능할까요? 라고 많이 연락이 오는데요. 특히 이런 40대 이상의 박사분들이 또 계시기도 합니다. 연구직도 계시고요. 개발자분들도 있는데 기존에 해왔던 업무가 도저히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 정년까지 보장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인 업무를 하더라도 하겠다라고 지원을
지원을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40대 이상의 연구직, 개발자, 박사 이런 분들께서는 우리나라 현실이 이직을 다른 유사 업무를 그래도 잘할 수 있다 쪽으로 가셔야 이직 가능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생산직 현장으로 갔는데 고학벌에 연구직이고 개발자가 있다고 보면 다른 분들도 함께 일하는데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런 업무를 한다는 것을 알고 이 업무를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되 머리를 썼던 이런 분들은 몸으로 하는 업무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20대야 당연히 적응해 나갈 수가 있지만 40대 이상이 된 분들께서 이런 업무를 기존에 했던 방식이 아니라 몸을 써야 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차 생산직에서도 내가 그만두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존재는 합니다. 상대적으로 현대차 생산직이 모든 생산직 중에서 연봉과 근무 형태가 상당히 좋다 이런 점은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나간다 하더라도 현차 생산직보다 더 쉬운 일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생산직이라는 그 직군에 이직을 한다라는 전제가 깔렸을 때는 그렇죠. 하지만 생산직 업무 자체가 도저히 내가 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직군으로 가거나 본인의 사업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만두시지 현실적으로 현대차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분들은 나가는 일은 사실상 많이 없기는 합니다. 특히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나라는 일이 편해도 박봉이고 일이 힘들어도 박봉입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교대 근무 자체도 상당히 빡빡하고요. 업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급여도 매우 낮기 때문에 현대차에 가려는 가장 큰 이유가 중소기업의 열악한 현장입니다. 현대차에 가려는 대부분의 이유가 생산직들의 노동 강도 대비 연봉이 상당히 낮다. 그래서 대부분 다 현차로 이직을 하려는 시도를 하는 거죠. 비전공자, 무경력자라 하더라도 지원을 희망한다. 그러면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쓰십시오. 어차피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전혀 개념치 말고 쓰십시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이직을 하거나 또 취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래도 현대차 생산직 자소서 2가지 항목은 왜 이 부분을 기업에서 요구를 하는지 정도는 생각해보고 써보시는 경험은 상당히 유의미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습니다.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느냐 이런 점을 묻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다른 기업에 이직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점은 가장 강조를 해야 할 나의 메인 소재여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협업을 했을 때 문제 해결 경험도 물어보았고 그때 당시에 본인의 단점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서 극복한 적이 있느냐를 물어보았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가장 중요시하는 점은 팀 중심의 사고일 겁니다. 그래서 팀 업무를 얼마만큼 내가 해 나갈 수가 있을지 저 지원자가 얼마만큼 잘할 수가 있는지를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을 채용했을 때 미치는 긍정적인 요소를 고려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메인 소재가 바로 협업입니다. 그 협업 안에서도 다시 한번 팀워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지원자에게 팀워크를 저해할 수 있는 요소를 스스로 알고 있는가 이 부분을 묻기 위해서 본인의 단점을 물어본 거죠. 그 과정에서 느낀 단점이에요. 개인적인 일상에서의 나의 단점이 아니라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협력을 하는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나의 단점을 알고 있느냐 그 얘기는 팀워크에 저해되는 요소를 본인 스스로 알고 있는지를 체크를 한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엔 조직력 향상을 위해서 팀플레이 완성도를 나는 높여갈 수 있습니다를 강조를 해야 한다. 이 부분이 숨겨져 있는 이 자소서의 평가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어느 조직에 지원을 하더라도 지원하는 기업의 또 그 직무의 협업 형태가 얼만큼 중요한가, 어떤 대상자와 협력을 하는가, 그 협력 과정에서 내가 해야 하는 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지원한 기업에 맞춰서 쓰시는 것을 더 권해드립니다. 알고 쓰십시오. 그냥 일반적인 성격의 단점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팀워크입니다. 목표를 스스로 설정해서 달성해 나가는 과정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냥 손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과정 속에서의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이 있느냐. 이 부분을 묻는 겁니다. 이거는 시킨 것만 해 나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더 해 나가는 사람이냐. 이 부분을 평가를 하기 위한 용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신입이기 때문에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나는 더 발전해 나가는 사람인가 어느 조직이나 발전 가능성을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더 나은 과정을 만들고자 노력을 해보고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결국 해낸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조를 해야 할 소재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 그 장벽을 깨부수고 더 나은 과정으로 발전해 나갔는가 이 소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개인적으로 어떤 한계를 뛰어넘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 분명히 조직에서는 선호합니다. 나의 터닝 포인트, 깨달음, 알게 된 점, 어려움을 딛고 실패
실패를 극복하고 결국에는 달성했던 경험을 제시를 하면서 포기를 하기보다 그 과정 속에서 끈기 있게 해내려는 시도를 통해 나는 성장했습니다를 꼭 강조를 하십시오. 어느 조직이나 지원한 기업과 그 직무 내에 인력이 빵빵한 그런 곳은 없습니다. 이 직무에서 닥칠 어려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닥칠 어려움, 이런 점들도 생각해 보시면서 어느 조직이나 이직을 하거나 첫 취업을 하거나 했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한 순간보다는 힘들었던 순간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느냐라는 점일 겁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 알고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가로 이 자소서에 담겨져 있는 평가 어떤 게 있는지를 나중에 면접에서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꼭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추가로 영상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이번 현대차 생산직 자소서도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력사항만 있으면 항목별로 어떤 거를 강조를 해야 하는지를 하나씩 알아보면서 초안 그리고 최종 문장화까지 함께 1대1로 직접 여러분들과 할 겁니다. 인적성과 면접까지 모두 다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최종 합격까지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